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요즘 정말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피해액도 크고 규모도 정말 큰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전세 사기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나오는 한 가지 주장이라고 보면요.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은 높은 종부세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보면 거의 진짜 100채 이상 정말 다주택자들의 전세 사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종부세 때문에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면서 이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높은 종부세 때문에 전세 사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종부세 세금이 너무 많아서 터질 게 터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가 많이 없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도 약간 이것도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임대사업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종부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투자자들이 공급하는 이 임차 공급으로 임차라는 건주를 했고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고 종부세가 뚜둥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느닷없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전세 사기의 유형을 조금 약간 둘로 나눌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진짜 사기를 위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과 투자자인데 일종의 투자 실패가 이제 지금 전세 사기 유형으로 나타나는 상황.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종부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사례는 실제로 투자 실패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하려고 한 사람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서 여기서 돈을 갈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인 거고 투자 실패 사례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해서 무피나 불피 투자를 대규모로 한 상황인데 이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세금 내고 나니까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 이런 이제 상황 그리고 역전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일종의 사기처럼 된 이런 이제 상황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투자 실패 사례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상만 보면 맞긴 맞아요. 종부세가 영향이 큰 건 맞죠. 그러면은 종부세 때문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종부세가 이번에만 생겼던 거냐? 이렇게 높은 비율은 이번이 처음 아닐까요? 아니요.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부세라는 게 새로 생겼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종부세가 새로 생겨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타격이 큰 걸로 치면 노무현 정부 때가 더 큰 겁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제도 세금 이게 부담스럽게 생기면 그 부작용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거든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 때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유명무실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없었던 게 아니고 시장이 과열되면 종부세는 무조건 생긴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존재는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때문이면 노무현 정부 때도 전세 사기 사건 이런 대규모의 사건이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뉴스에 나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전세 사기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부세 때문이라면 그때도 대규모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종부세가 존재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좀 다른 점을 보자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수백 채의 갭 투자, 특히 이제 갭 투자 중에서도 무피를 노린 이런 갭 투자가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점이고 지금 이번에는 무시무시하게 늘어났다는 점이죠.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무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무피 투자, 갭 투자 열풍만 불었던 점이 가장 큰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가능했던 건 부동산 그 시장이 네. 갭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이클을 알았다라면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빌라 투자는 전세난이 있을 때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빌라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구독자가 뭐 몇천 명 안 될 때인데 그때 14만이 넘었던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상이거든요. 물론 이게 시장이 올라가면 이런 전세 사기는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오르기만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를 샀는데 전세가 2억이에요. 이게 올라서 3억이 됐어요. 그럼 1억 차익이 생겼죠. 그럼 이걸 팔아서 세금도 내고 자기 투자 수익도 내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일종의 착각을 하고 무리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무리해서 투자했는데 시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이 없으면 이제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이 올랐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집값이 올라가면 네. 이런 상황도 다 해결될 상황이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집값이 올라가도 세금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터지긴 터질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종부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종부세는 집 개수가 많으면 누진율이 적용이 돼서 이제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종부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종부세가 2018년부터 나오거든요. 이미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이걸 투자한 사람들은 19년, 20년 이때쯤 막 대규모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종부세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종부세가 생길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있었던 거니까 새롭게 그렇죠.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종부세는 집값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생긴 세금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무한정 올라가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누구나 다 좋은 상황이냐. 그러면 정부도 용인하고 적극 지원하겠죠. 오히려 막 대출 더 해가면서 막 집값 올라라 이러겠죠. 근데 정부가 왜 이걸 막냐. 집값은 너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품이기 때문에. 필수품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주거의 안정권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못 사는 사람들을 조금 더 다듬고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집을 정부는 주식처럼 바라보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해도 좋은 상품이다 그러면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겠죠. 1가구 2주택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뭐냐면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한테 뭔가 규제를 주고 불합리한 거를 주고 막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라. 집은 집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지 너무 과도하게 비싸면 이제 서민들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조로 나온 게 종부세였다.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네. 이 투자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다주택자가 되면 그 집에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이외의 집들은 이렇게 임차라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대 물건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되게 비중이 크다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어찌됐든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시세에 맞게서 또 제공을 하다 보면 네. 투자자도 원하는 그런 자산을 늘릴 수 있고 네. 거주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드는 거죠. 네. 일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이분들이 임대를 놓을 때 네.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보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임대를 놓으면서 최대한 계속 임대료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집값은 올라가는데 자기 자본은 적게 투자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전세가도 계속 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시세가 2억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 투자하면서 2억 5천에 내놓고 버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택 공급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주거 불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찌됐든 보면은 이건 실거주잖아요. 임차는. 네. 근데 이 실거주가 너무 높은 시세를 거부를 하면 네. 이건 어찌됐든 공실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없이 높일 수만은 없는 거죠. 임차하시는 분들이 납득이 될 정도의 시세가 와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집값도 올라가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임차인은 이 주택이 지금 임차 주택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들이 담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려버리면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필수품이니까 쫓아가서 그냥 계약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폭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임대인들이 올리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담합을 해서 다 올려버리면 되는데 시장 상황이 하락장이라는 거는 전체가 어쨌든 하락장으로 좀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일부 담합을 통해서 올리려고 해도 임차인들이 이제 다른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그 상황은 임차인이 선택권이 없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과 네. 임대인의 힘이 항상 동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 힘이 세지기도 하고 네. 약해질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정부가 놔두면 그냥 그때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럼 2018년부터 20년까지 집값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이제 맹점이 뭐냐면 언제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그때 급락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올라서 여기서 갭투자자들이 또 무식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어요. 네. 여기에 이제 임차인들 다 껴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급락을 또 해버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종부세 때문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잠깐 뒤로 미루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집을 너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안 나타난 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폭등했던 그런 폭이 네. 비싸게 컸잖아요. 그 네. 당시에도 컸고 이 당시에도 컸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리를 하면서 전세 사기가 나올 정도로 네.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지금 이런 전문가들이 소수로 오프라인에서 그냥 각각의 저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정도도 사실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는 방식이었어요. 항상 부동산은 투자자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리스크 대비를 해요. 왜냐하면 환급성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했을 때 위험에 닥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열풍이 불었던 거는 투자를 오래 하지 않았던 그냥 상승장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게 다 있냐, 시장의 전부 있냐, 막 강의도 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종용한 측면이 많았던 거죠. 리스크 대비보다 수익성을 더 높게 치면서 그렇죠. 했던 분위기가 되게 컸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지금 개나 줘버려. 그냥 우리가 이걸 만들면 돼. 이런 식으로 종용된 상황들이 너무 컸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님이 보시기에 전세 사기의 그런 핵심은 종부세 이런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 무분별한 투자. 그렇죠.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의 유형이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전세 사기도 냉정하게 보면 이게 이런 분양 방법은 옛날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기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게 소수였고 피해자들이 그냥 여기에서 좀 살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도 조금 올라가면서 그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지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요. 전세 사기에 났던 사람들 보면 연령대가 또 되게 젊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진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서 이게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무리한 투자를 대규모로 자행을 했다라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참 애매해요. 상승장에서는 약간 무리한 게 필요하기도 하다. 약간 이런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승장에서 통하는 얘기죠. 상승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이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뀔 거를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사이클을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무분별하게 영끌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도 괜찮고 이 피해를 입은 이 상황을 만든 정부의 역할이 크다. 자기는 절대 잘못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좀 되어 있었다라면 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월세와 전세를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가 좀 불리하거든요. 월세가 불리하고 전세를 택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오피스텔이 전세로 나오면 주의해라. 이런 영상도 있어요. 이 오피스텔 상황이 안 좋을 때 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20대 30대의 임차인들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냉정하게 임차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게 앞으로 사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월세냐 전세냐 택했을 때 전세가 유리하니까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가고 빌라 전세를 들어가는데 무피라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해도 부동산이 막 여기에 끼어가지고 괜찮다 해버리면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아마 경험 많은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도 안 할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중에 나올 때 문제도 많고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이걸 다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당해요, 이런 거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공부는 꼭 집을 살 때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거주잖아요. 부동산은 임차를 하든 집을 사든 항상 좀 기본적인 건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이용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미리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지금 이 역할에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라도 이 부분에 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데 문제는 제가 공부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안 봐요. 그걸 제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무리하면 투자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고 임차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번 이 전세 사기 대란 사태를 통해서 인지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